여러분 반갑습니다. 찐프로입니다. 오늘 산일전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거 아직 더 가는 거 아니야?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라며.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면 쉽게 안 꺾이는 거 아닐까?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처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불편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금 산일전기를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미래가 너무 좋아 보이는 종목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산일전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전력기기, 변압기, AI 데이터 센터, 북미 전력망, 신재생 에너지까지. 거기다 수출, 고마진, 실적 성장 이 단어들만 들어도 투자자들은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장에서 이보다 더 강한 스토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등주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악재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자,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은 리스크를 보지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잊어버려요. 수급이 흔들리는 것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다르다. 이건 진짜 구조적 성장주다. 조정화도 다시 간다. 물론 산일전기가 아무 근거 없는 종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업도 좋고 업황도 좋고 시장 관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종목일수록 사람들이 가장 비싼 가격에서도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산일전기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지, 그런데 왜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좋게만 보면 위험한지, 그리고 앞으로 산일전기 보유자들이 진짜 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좋은 종목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산일전기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 이야기를 합니다. 전력기기 업황 좋다, 변압기 부족하다, AI 데이터 센터 계속 늘어난다, 미국 전력망 교체 수요가 크다, 수출 기업이라 좋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도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호재는 기관도 알고 있고 외국인도 알고 있고 리포트 쓰는 애널리스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하는 세력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가도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호재가 없는 순간이 아니에요. 호재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 호재를 새롭다고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산일전기는 지금 단순히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기대감, 전력망 기대감, 변압기 공급 부족 기대감, 북미 수출 기대감, 추가 수주 기대감,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 전체가 다시 간다는 기대감, 이 기대감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는 지금 종목 분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심리 분석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흔들립니다.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굉장히 날카롭게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 차트가 무너져서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확신이 너무 강해질 때 위험합니다. 게시판을 보세요. 전력기기 대장주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매수 기회다. AI 전력 수요는 끝나지 않는다. 목표가는 더 올라간다. 이런 말들이 많아질수록 개인 투자자는 점점 더 강하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처음에는 수익을 만들어주지만 나중에는 탈출을 막는 족쇄가 돼요. 산일전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이 가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기업이 좋아도 내 평단이 너무 높으면 위험합니다. 업황이 좋아도 내 비중이 너무 크면 위험하죠. 장기 성장성이 있어도 내가 단기 급락을 버틸 수 없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일전기는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보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들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산일전기가 단순 테마주였다면 이미 시장 관심에서 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이 산일전기를 보는 이유가 있죠. 바로 전력기기 시장 자체가 지금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AI가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맞습니다. GPU?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바로 전기예요.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없죠. 서버도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망 없겠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도 없습니다. 이제 시장은 깨달았죠.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만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일 수 있다는 걸요. 자, 그래서 전력기기 기업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변압기, 배전반, 전력망, 초고압 설비, 송배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일전기는 이 흐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변압기와 리액터를 만드는 기업,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망, 산업용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특히 북미 전력망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라는 스토리와 연결되는 기업, 그래서 시장은 계속 산일전기를 봅니다. 혹시 이 회사가 다음 전력기기 주도주 아니야? 혹시 실적이 계속 레벨업다는 거 아니야? 혹시 수주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혹시 변압기 슈퍼사이클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가는 거 아니야?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한 산일전기는 쉽게 시장 관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산업이 좋다는 것과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전력기기 업황이 좋아도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주가 좋아도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빠질 수 있습니다. 리포트 목표가가 올라가도 단기 주가는 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좋은 이야기에 오르는 게 아니라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산일전기는 이미 시장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건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기대를 뛰어넘는 숫자예요. 수주가 진짜 늘어나는지, 마진이 유지되는지, 생산 능력이 따라가는지, 납기가 밀리지 않는지, 북미 매출이 실제로 커지는지,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숫자로 확인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일전기는 끝난 종목도 아니고 무조건 가는 종목도 아닙니다. 가장 기대가 큰 종목 중 하나면서 동시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지금 산일전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의외로 손실 중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 수익 중인데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자기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역시 잘 봤다. 이 정도 종목은 더 들고 가야지. 여기서 팔면 바보야. 이건 10배거급 종목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크게 먹는 투자자들은 좋은 종목을 오래 들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들고 가는 것과 아무 기준 없이 버티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고수는요. 오래 들고 가더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실적 기준, 수급 기준, 차트 기준, 비중 기준, 손절 기준, 익절 기준. 자, 하지만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오르면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빠지면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결국 수익을 받는데도 수익을 지키지 못하는 꼴이 돼요. 자, 두 번째로 위험한 사람은 전력기기 테마만 보고 따라 붙는 사람입니다. 요즘 전력기기 좋다며, AI 데이터 센터 수혜라며, 변압기 부족이라며 이 단어만 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에서 테마는 방향을 만들어주지만 수익은 가격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손실이 나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고생합니다. 특히 산일전기처럼 시장 기대감이 강하게 붙은 종목은 하루 이틀만 늦게 들어가도 평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한 사람은 비중 조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산일전기 좋다고 해서 계좌의 대부분을 한 종목에 몰아 넣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종목이면 집중해야지. 맞습니다. 집중 투자가 큰 수익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중 투자는 내가 틀렸을 때도 크게 맞는 방식입니다. 특히 급등 이후 구간에서 비중을 크게 싣는 건 정말 위험해요. 산일전기가 나쁜 종목이라서가 아닙니다. 좋은 종목도 조정은 옵니다. 좋은 종목도 시장이 흔들리면 빠집니다. 좋은 종목도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커져요. 그 조정을 버틸 수 없는 비중이면 결국 가장 무서운 자리에서 던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사람, 목표가만 보는 사람입니다. 증권사 목표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 상승 여력 있네. 전문가들도 좋게 보네.
자, 그런데 목표가는 참고 자료지 내 수익을 보장해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목표가가 올라간 뒤에도 주가는 빠질 수 있고요. 좋은 리포트가 나온 날이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산일전기에서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좋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좋게 볼 건가? 간다가 아니라 어디가 깨지면 위험하게 볼 건가? 더 산다가 아니라 내 비중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산일전기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산일전기는 시장이 쉽게 버리기 어려운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력 인프라 투자는 단기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 전력망은 노후화 이슈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송배전 설비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장도 결국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 흐름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테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전력기기 종목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시장이 2차 전지를 찾았고 반도체를 찾았고 바이오를 찾았듯이 지금은 전력 인프라 안에서 다음 주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 후보군 안에 산일전기가 들어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대응 전략이에요. 산일전기는 좋은 이야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냉정해야 됩니다.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는지, 수주 잔고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지, 마진이 유지되는지, 전력기기 섹터 전체 수급이 살아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받쳐주는지, 급등 이후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평단과 내 비중을 봐야 됩니다. 산일전기를 5% 들고 있는 사람과 50% 들고 있는 사람의 전략은 다릅니다. 수익률 80%인 사람과 고점 부근에서 들어간 사람의 전략은 다르겠죠? 단기 매매하는 사람과 1년 이상 보는 사람의 전략도 다릅니다. 종목은 하나지만 대응은 사람마다 달라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좋은 종목을 들고도 손실이 납니다. 반대로 이걸 알면 변동성이 큰 종목에도 계좌를 지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지금 산일전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수익 중인데 지금 일부라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는지 고점 근처에서 들어갔는데 손절해야 되는지 조정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고민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을 믿고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 혼자 판단합니다. 뉴스 보고 판단하고 게시판 보고 판단하고 유튜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리포트 제목 보고 판단을 하죠. 유튜브 댓글 보고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빠질 땐 다시 오를 것 같아서 못 팝니다. 그러다가 수익은 줄어들고 손실은 커지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산일전기 같은 종목은요. 그냥 좋다 나쁘다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산일전기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공격적인 수익 종목인지 리스크가 커진 과열 종목인지 비중을 줄여야 할 자리인지 조정 시 다시 봐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손절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되는 종목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산일전기 보유 중이신 분들은요. 010-5885-4863번으로 문자에 산일전기라고 적어주시고 평단가와 보유 비중을 함께 문자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010-5885-4863 제 개인 휴대폰 번호니까 안심하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보내실 때 따로 결제하시거나 돈 드시는 거 없으니까 밑자의 본전으로 한번 보내놔 주세요. 자, 평단가와 보유 비중까지 모두 보내주시면 제가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텨야 되는 자리인지 수익을 일부 지켜야 되는 자리인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전력기기 시장은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가장 비싼 수업료 치를 수 있겠죠. 산일전기는 분명 시장이 주목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시장에 주목한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에요.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좋은 종목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종목에서도 기준을 지키는 사람. 자, 이번에는 불안하게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010-5885-4863번으로 여러분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평당가 보유 비중 함께 발송해 주세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